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비뇨의학과 전문의 고재익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20편에 가까운 영상을 통해서 성기능과 달리기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드렸습니다. 이제는 성기능이라는 주제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서 비뇨 생식기 전반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소변을 보는 것, 정자를 만드는 것, 남성 호르몬은 무엇이며 남성들의 생식기는 어떻게 구성되고 무엇이 정상이며 병이 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오늘 방송은 남성의 중심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이 책의 첫 챕터는 요도에 대한 일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도에다 갈대를 놓고 흔들다가 방광을 다칠 뻔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감나무에서 감을 따다가 미끄러지면서 사타구니를 사다리에 찧어 요도가 파열된 건실한 남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두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도를 다치면 어떤 나쁜 일이 생기는지를 설명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요도가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 무엇이 지나가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요도에서 나올 수 있는 정상적인 분비물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소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선 소변이 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변은 우리 몸에 쌓인 과잉한 수분과 우리 몸의 영양적인 대사 과정, 세포 처리 과정, 그런 것들을 통해 만들어진 노폐물을 섞은 물질입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피를 걸러서 이 소변을 만들고요. 소변은 요관이라는 자궁관을 타고 방광으로 이동해서 저장했다가 어느 정도 이상 모이게 되면 요도를 통해 밖으로 배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루 동안 신장이 만드는 소변은 대략 2리터 정도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물론 이보다 더 많은 3리터까지 만들 수도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데 물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수분이 땀으로 많이 소실되면서 하루에 1.5리터의 소변만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평균은 2리터 정도입니다. 소변이라는 녀석은 그럼 하루에 몇 번 정도 배출하는 게 정상일까요? 소변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 하루 8번 정도, 아니면 그 아래로 보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는 오줌을 누기 위해 잠을 깨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7시간에서 8시간을 잔다고 가정을 했을 때 16시간에서 17시간 정도 낮 활동을 하게 됩니다. 16시간 동안 깨어있는 동안 8번의 소변을 본다면 정상적인 소변의 간격은 대략 2시간 정도 될 겁니다. 하루에 7번의 소변을 본다면 하루 1500ml의 작은 소변을 만드는 사람은 대략 200ml 정도 보게 되겠죠. 하루 2리터의 소변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한 번에 한 300ml 정도의 소변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오줌을 누는 양은 적을 때는 150ml 정도, 많을 때는 300,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오줌을 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에 300ml의 소변을 누더라도 소변을 하루에 1500ml만 만드는 사람이라면 소변을 5번밖에 안 봐도 되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소변의 횟수는 적게는 4번에서 5번 정도 되고요. 많게는 8번은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4번 이하의 소변을 누는 사람이다, 그렇게 나는 적게 보는 편이다 하시는 분은 물을 많이 드시지 않는 그런 체질이거나 땀을 너무 많이 흘리시는데 수분 보충을 잘 못 해주셔서 만성적인 탈수가 생긴 걸 의미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만성적으로 소변을 하루에 9번 이상 8번이 넘도록 계속 많이 보는 사람들은 또한 화장실을 자주 가기 때문에 많은 불편이 생깁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립선 질환이나 만성 방광 질환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들려서 확인을 하는 편이 옳습니다. 누구 2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오줌이 마렵다면, 즉 1시간에 한 번, 1시간 반에 한 번씩 꼭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걸 의미합니다. 자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 한두 번씩 매일 깬다면, 3번씩 깬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줌을 눈 지 2시간도 안 됐는데 자꾸 소변이 마렵다거나 자다가 소변 때문에 자꾸 깬다면, 그런 증상이 어느 날 생기기 시작해서 몇 달 동안 지속되고 있다면 전립선 또는 방광, 요도에 문제가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병원을 들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소변의 색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변의 색깔은 맑은 편이죠. 물처럼 맑을 때도 있고 아니면 보리차처럼 좀 진한 색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몸속에서 배출되는 노폐물의 양은 사실 대부분 일정할 겁니다. 심한 운동을 했거나 아니면 극도로 아팠다거나 수술을 받았다거나 하는 큰 신체적인 변화가 없다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노폐물은 대부분 일상적으로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양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씻고 나갈 수 있는 수분의 양은 매일매일 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물의 양이 매일 다르고
매일 하는 운동량이 다를 수 있고 매일의 날씨가 다르고 우리 주변을 구성하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흘리는 땀의 양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신체 운동이나 기후로 인해서 체온이 올라가면 건강에 큰 지장을 입습니다. 경우에 따라 사망에 이르기도 하죠. 그 좋은 예가 바로 열사병입니다. 이것을 막는 게 바로 땀입니다. 피부에서 흐르는 땀은 증발되면서 열을 발산하고 우리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땀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사적으로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조절하지도 못하고요. 조절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땀으로 수분이 너무 많이 나가버리면 우리 몸은 소변 속에서 수분 양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변으로까지 수분이 많이 나가버리면 온도 조절이 아니라 탈수 때문에 우린 다시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데 수분 보충이 적절하지 않으면 우리 신장에서는 수분을 재흡수해버리고 노폐물만 소량의 물과 함께 내보내버리는 소변 농축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소변은 진해지고 맑은 생수색이 아닌 진한 보리차 같은 그런 색깔로 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오줌을 누울 때 소변이 아주 투명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 내가 수분 보충을 충분히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줌을 누는데 뭔가 보리차처럼 굉장히 진하게 나온단 말이죠. 박하수도 먹지 않고 비타민 B도 먹지 않았는데 뭔가 노란 그런 소변을 봤단 말이죠. 그렇다면 내 몸속에 지금 수분이 크게 부족하구나. 물 어디 있지? 물 마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변이 이렇게 진한 상태에서도 계속 물을 적게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 소변이 계속 진하다는 것은 일단 소변의 농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소변 속에는 각종 노폐물을 비롯해 다양한 물질들로 녹아 있습니다. 과잉한 비타민도 그 안에 녹아 있고요. 수산화 칼슘, 요산 같은 결정을 만들기 쉬운 물질도 그 안에 녹아 있습니다. 바로 이 결정성 물질들이 서로 만나서 뭉치면서 요로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석이 얼마나 아픈지는 여러분 사실 주변에서 결석을 앓으시는 분들을 보고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치료한 어떤 아주머니는요, 아이 셋을 한 방에 낳는 기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아픈 요로결석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소변이 연한 색으로 유지되도록 말입니다. 자, 소변량이 적으면 우리 몸을 지키는 일에도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소변은 몸 안에서 밖으로 흐르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세균들을 씻어냅니다. 어디로 들어오느냐? 바로 요도로 들어옵니다. 우리 몸의 요도는 항문과 가깝고 현대인들은 늘 속옷을 입고 있죠. 땀만 조금만 흘리더라도 항문 주변 대장균들이 쉽게 요도 주변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면역체계도 사실 그것을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만큼이나 큰 힘을 발휘하는 게 바로 소변입니다. 안에서 밖으로만 나가면서 다 씻어내버리니까요. 자, 요로결석과 요로감염, 소변을 늘 진하게만 보는 분들에게는 이 두 가지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변을 연한 색으로 보도록, 맑은 생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물탄 보리차색 정도까지는 만들어 보자. 이게 바로 제 생각입니다. 자, 소변이 진한 걸 넘어서 갈색이거나 붉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소변에 피가 섞였다는 뜻입니다. 붉은 건 당연히 피고요. 그 붉은 적혈구가 산소와 반응하면 갈색으로 변합니다. 자, 소변에 이렇게 피가 섞였을 때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의심할 수 있는 건 요로감염입니다. 방광염이 생겼을 때 소변에 피가 날 수 있습니다. 방광염이 있으면 특징적으로 소변 볼 때 찌릿한 통증이 생깁니다. 여성분들이 오줌 누울 때 통증이 생기면서 소변에 피가 나오면 많은 경우 방광염으로 진단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요로결석이 있을 때도 소변이 갈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요로결석은 특징적으로 한쪽 옆구리가 굉장히 아픈 증상이 잘 생깁니다. 만약 한쪽 옆구리가 아프면서 소변에 피가 난다. 이거는 요로결석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근처 비뇨기과로 얼른 가보는 게 좋습니다. 요로결석이 아니라면 신우신염일 때도 비슷한 증상이 생기는데 둘 다 심하게 아플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꼭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방광에 피가 날 수 있는 질환 중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좀 위험한 질환인데요. 바로 암이 있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콩팥이나 요관, 방광, 전립선에 암이 생기면 소변에 피가 날 수 있습니다. 암이라는 조직 자체는 워낙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혈관을 마구 증폭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이 지나가는 길에 암이 생긴다면 소변의 흐름에 그 혈관이 자극받고 거기서 피가 나고 혈뇨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암의 위험성은 50세 이상의 나이, 그리고 남성이라는 성별, 그리고 흡연이라는 인자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중년 남자가 소변에 피가 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얼른 비뇨기과로 가서 혈뇨에 대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요도로 배출되는 여러 물질 중에서 소변이라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